다음으로 볼 게 용접 절차의 인증입니다. 자, 방금 저희가 WPQ 이런 얘기를 하면서 WPS가 필요하고 이 WPS를 보시고 용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WPS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고 어떤 절차대로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PS 뭐 간단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재료를 어떤 조인트를 용접함에 있어서 이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없게 우리가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제품이나 뭔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거 할 수 있다, 못한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할 수는 있는데 상세히까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 휴대폰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휴대폰 갖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거 사실 휴대폰은 전화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화를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할 때 조금 더 잘 할 수 있냐? 아니면 좀 미흡하게 하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예요? 설명 매뉴얼이죠. 그죠? 설명서잖아요. 그죠? 이 설명서가 용접에 있어서는 WPS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화를 하실 때 있어서 어떤 버튼을 먼저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통화를 할 수 있다. 그 통화 중에 녹음 기능도 있다. 그리고 통화 중에 대기할 수도 있다. 등등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서로 표현되어 있다면 나는 이 전화기를 처음 쓰더라도 어때요? 전화를 걸고 녹음을 하고 원하는 기능을 마음껏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용접에 있어서도 우리가 처음 하는 재료, 처음 하는 용접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만족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WPQ라고 하는 실제 용접은 할 수 있다는 걸 검증이 된 사람이 용접을 할 수 있다고 검증된 사람이 이제 설명서를 보고 또 다른 제품을 용접하라고 한다. 충분히 용접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설명서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하냐라고 하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요소 중에 합니다. 자, A와 A가 붙었어요. 그리고 용접봉이 뭔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용접 조인트에 기대되는 성능은 뭐만큼이라고요? A만큼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성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더블 패스로 용접을 하면 이만큼의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A만큼의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한다는 거면 뭐냐? 자, 실제 제품이 AA였어요. 그러면 이 AA랑 같은 재질 또는 비슷한 재질로 실제 용접해보는 거예요. 용접해봐서 나중에 파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용접사 얘기할 때도 비파괴 시험을 할 수도 있고 파괴 시험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파괴 시험이 기본이고 그게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걸 대체해서 ND 하기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제품에 있어서는 여기에 파괴 시험을 적용하기 쉽지 않겠죠. 잘라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제품에는 비파괴를 대부분 메인으로 이렇게 잡고 하게 될 거고요. 근데 그 비파괴만으로 부족하겠죠. 그래서 같은 재질 또는 비슷한 재질로 실제 용접을 하고 파괴 시험으로 인장을 하고 밴딩을 해서 이 용접부가 A만큼의 성능을 가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보여주는 걸 PQ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레코드가 작성이 되면 이 레코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WPS를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절차적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PQ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PQ 플랜을 만들게 되는데 이 PQ 플랜은 이 제품을 만들면서 A라는 조인트, B라는 조인트, C라는 조인트 여러 조인트들이 모여서 이런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에 있어서 필요한 WPS가 몇 개 있는지, 필요한 재료가 얼마만큼 있는지라는 걸 우리가 분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테스트를 하면 이런 설명서를 다 완성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계획서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계획서를 잡고 그 계획서대로 우리가 용접을 해야겠죠. 그런 용접을 하기 전에 우리는 드라프트 WPS라는 걸 만들어 봐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WPS는 이런 PQR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WPS가 나오는데,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선, 혹은 경험적인 거, 지식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드라프트 WPS 만들고요. 이 드라프트 WPS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접을 하고 이 용접부에 있어서 인장 시험을 하고 그리고 밴딩 시험을 하고 해서 잘 나왔어요. 그러면 PQR이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고, 이 작성을 한 걸 나중에 WPS만큼의 레인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PQ 테스트를 하게 되면 각 전류, 전압, 속도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개별 값이에요. 이 개별 값을 우리는 PQR에 그대로 기입을 해줍니다. 그럼 PQR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값입니다. 이 값대로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구되는 A의 모재만큼의 용접부 성질도 만족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실제 값대로 항상 우리가 용접을 하라라고 하면 못하겠죠. 1이란 값이 있는데 항상 1을 맞추라. 어려워요. 그러면 레인지를 주는 거예요, 범위를. 대략 0.8에서 1.2 사이 들어오게 하세요.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0.5에서 2 사이 들어오게 하세요. 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적용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PQR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실제 값이고요. 근데 이 실제 값대로 무조건 우리가 작업하기 힘드니까 WPS를 만들면서는 레인지를 줍니다. 범위를 주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범위가 좁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범위가 좁게 한다라고 하면 뭔가 까다로운 재료들, 까다로운 용접 공정이다. 이런 것들은 PQR에서 요구되는 이 실제 값에 근거한 기계적 성질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범위가 약간 좀 넓게 하는 경우는, 자, 실제 값보다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이 정도는 하면 충분히 만족할 거야 라고 할 때 이런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하거나 또 까다롭게 할 때는 좀 좁게 하거나 해서 우리가 WPS라는 걸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범위가 넓고 좁고는 대체로 충격 시험이 있냐 없냐 기준으로 좌우되게 돼요. 만약에 충격 시험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민감도를 좀 더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범위가 좁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PQR이 달라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PQR은 항상 일정하고요. 여기서 범위를 좁게 갈 거냐 넓게 갈 거냐는 이제 우리 컨디션 요건에 따라서 까다롭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폭넓게 덜 까다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합격에 있을 때고요. 불합격 한다면요. 불합격 할 때는 다시 재시험이 돼야 될 거고, 이런 재시험이 됐는데도 불합격이다 라고 하면 이 드라프트 WPS라는 우리가 경험적인 거, 지식적인 걸 가지고 만들었던 이 요소가 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WPS를 수정하고 다시 PQ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PQ 테스트 해갖고 다시 파기 시험을 했는데 합격했다. 그럼 PQR이 작성되고 이제 WPS가 되고, 검토 기간은 검토를 거쳐서 PQR이 승인되면 이제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이런 드라프트 WPS PQ 플랜에 우리가 어떤 사항들을 녹여서 이런 용접 절차 시방서, 설명서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발주자가 요구했던 사항들, 발주자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보면 성능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온도라든지 응력이라든지 표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식성 이런 것들을 만족하게 만들어 달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음의 형상이라든지 자재, 방법, 공정 이런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드라프트 WPS 혹은 PQ 플랜에 녹여서 PQ 테스트가 진행되고
PQR이 작성되면 WPS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는 요구사항들을 다 WPS에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웰더는요. 요구사항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고려할 거 없이 WPS만 보고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용접 관리자가 아무래도 여러 요소를 다 보시고 WPS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코드적인 내용, 공정적인 내용, 자재적인 내용도 같이 아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이제 WPS에 대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WPS 넘버를 보니까 GT08080001이네요. 자재를 한번 봐볼게요. 자, 용접을 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자재,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용접봉을 넣어서 조이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조이닝 할 때 어떤 공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할 때 글을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봐보니까 GTAW 공정으로 자재가 보니까 P 넘버 8에 P 넘버 8 이걸 봐보니까 대체로 오스나이틱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3044, 316 같은 것들을 P 넘버 8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공정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할 때 용접봉이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용접봉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언급이 되면 우리가 어떤 공정으로 어떤 자재와 어떤 용접봉을 가지고 용접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분화적으로 가면 여기서 전류, 전압, 속도에 대한 것까지 기입을 하고 그 기입된 걸 바탕으로 그 범위 안에서 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용접 품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예열이라든지 층간 온도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WPS다라고 하면 설명서고 이거는 용접사가 이렇게 지켜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만드는 사람은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규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녹여서. 그래서 그런 녹인 걸 위해서 자재가 뭔지 어떤 공정인지 그리고 필수 변수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이별이라든지 전류, 전압, 속도 이런 것들도 WPS에 다 기입을 해주게 됩니다.